로 넘어갑니다. 네, 강신업이 이미 이름을 다 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강신업이 깠다고 내가 까면은 난 또 걸려요. 아이, 진짜. 자, 미우님께서는 언제까지 대똥 부부를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됐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다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김건희가 인사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 오래전부터 썰러 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서히 지금 실체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실체가 이번에만 드러났겠습니까? 예, 전에도 드러나 있었지.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이번에는 밖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자꾸 고소 고발 땡기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죠. 자신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움님 하나는 김똥땡이다라고요. 아 정말 다들 고마해. 자, 갱상도 친구님께서는 탄핵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의 이화영 부지사가 폭로한 검사실 술 파티 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 해명이랍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이게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검찰을 궁지로 몰고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말을 할수록 꼬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만들거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앞에 했던 얘기를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사실 술 파티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공개된 얘기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 4일과 8일 1심 마지막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이라는 걸 받게 됐죠.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붙잡아 놓고 신문을 직접 하는 겁니다. 피고인 신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 대대적인 폭로에 나섭니다. 검찰이 김성태와 방용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회유 협박했고 그 회유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이 담긴 진술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회유 협박하는 과정에서 연어 초밥 등 아주 고급 음식들을 접대받았고 그거는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들로부터 수발받은 것이었다.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폭로되니까 검찰은 서둘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인 반대 신문을 통해서도 계속 많은 얘기들을 꺼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죠. 자, 이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언론 보도가 본격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언론이 이화영 부지사의 이 주장에 대해서 외면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 적극적으로 반박이란 걸 하니까 언론도 검찰의 입장을 싣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검찰이
313호 검사실에서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를 불러놓고 회유와 협박을 했다. 김성태와 방용철이 그 회유와 협박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성태는 쌍방울 직원들이 준비해온 고급 음식들, 회니, 초밥이니, 술이니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조사에 임하고 있었고 사실상 그 술판을 벌여서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했다. 심지어 검사는 시원하게 빨리 진술하고 우리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나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협조 안 하면은 너 징역 10년? 이런 협박도 했었다고 하죠. 이런 주장들은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숱하게 제기했지만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서다가 함께 보도가 됐죠. 자,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반박을 계속합니다. 아니, 지가 반박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생기고 그 논란거리가 생기니까 또 반박을 하고 또 반박을 한 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즉 검찰의 말이 헛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검찰이 반박을 하다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다가 이거 말이 헛나온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술을 마셨다고 밝혀져 있는 시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있었던 술 파티 기간, 그러니까 김성태하고 방용철 그리고 검사들이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열었다는 그 술 파티 열린 시점을 6월 말 이후 7월 초 어느 시점, 6월 말부터 7월 초 이 사이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러자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 무렵에 이미 이화영 진술이 끝난 상태였어. 아, 진술 끝났는데 우리가 뭐하러 회식을 시켜줘?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 놓고 잠시 후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야, 그리고 말이야. 그 진술서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그거 법정 나가서 no 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법정에서 yes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겨우 받으려고 그렇게 회유 협박했겠어? 라고 반박을 해요.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가만히 보세요. 6월 말 이후에는 이미 진술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술파티를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해놓고서는 그 진술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법정 가서 너 하면 끝이야. 자, 그런데 바로 이 진술서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진 거는 8월달,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진술서 써놓고 법정 가가지고 이화영이 진술을 뒤집지 않도록 회유 협박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회식을 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검찰은 이화영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했지만 스스로 자기가 앞에서 했던 주장을 뒤에서 반박하는 셈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술을 마셨다고 한 날이 6월 30일, 이화영은 6월 30일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6월 30일 이후 7월 초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딱 6월 30일이라고 딱 집어넣고 그날 이화영은 구치감에 있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구치감은요, 검찰청 내에 있는 구금시설입니다. 따라서 6월 30날 이화영이 검찰청에 불려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또 당황을 했는지 또 반박에 나서요. 재반박에 나서는데, 일단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야, 구치감에 그때 그 5시 이후에 다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자리가 한 5시쯤에 열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꼬투리를 탁 잡느냐면은 야,
5시쯤에 구치감 끝내서 이미 구치소로 출발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구치소 출발한 시점이 몇 시인데 4시 50분쯤. 장난해요? 5시나 4시 50분이나 장난하냐고. 5시쯤이라고 했지 5시라고 했냐고.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보세요. 자, 여기 검찰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화영 부지사의 이 시간을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6월 30날 5시쯤에는 이화영은 구치감에 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구치소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해요. 이화영이 검사 사무실에서 구치감으로 내려간 시간이 5시 5분이래. 그리고 구치감에 있다가 구치소로 출발한 시간이 5시 15분이래. 그러니까 5시쯤에 술 마셨다는 건 있을 수 없지. 그러면 검사실에는 몇 시까지 있었는데 4시 55분까지는 있었지. 그거나. 아니 우리가 5시쯤이라 그러면 5시쯤이라 그러면 적어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좀 넓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5시쯤인데 4시쯤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5시쯤이라는 게 딱 5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설명을 해야 돼? 자, 여하튼 검찰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반박이라고 하고 있대.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여기서도 이미 검찰은 또 말이 꼬였습니다. 5시에는 이화영이 구치소로 출발한 시점이었어. 그럼 5시 조금 전에, 4시 반 그쯤에는, 있었지. 검사랑 있었지. 스스로 자백한 셈이 돼버린 거죠. 5시쯤이라고 해서 딱 5시야? 4시 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기사도 납니다. 이건 조선일보 기사인데, 갑자기 6월 30일이라 그러더니 7월 3일로 날짜를 바꿨다! 라고 하면서 이화영 말 바꿨다! 라고 또 보도가 납니다. 아니에요. 이화영은 애시당초 6월 30일이라고 딱 집은 적이 없어. 6월 30일 이후 7월 초 어느 시점이라고 그랬어. 근데 검찰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6월 30일이라고 지들이 날짜 특정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헛소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가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씩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비를 걸다가 잘못 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입이 꼬이는, 말이 꼬이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보셨다시피 5시 이후에 술을 마셨다. 누가 5시 이후라 그래서 5시쯤이라 그랬지. 그리고 5시 이후나 4시 50분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5시 이후나 4시 40분이나 4시 30분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자, 검찰은 이렇게 허술을 합니다. 5시 이후에는 구치소로 돌아갔잖아. 그럼 4시 반쯤에는 검찰청에 있었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김성태 있었냐? 있었던 걸로 나와요. 자, 검찰이 이걸 반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혀가 꼬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반박을 하려면은 이화영이나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검사실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 그래서 출정 기록 전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구치소를 나와서 검찰차에 온 그 출정 기록 전체를 가지고 와서 둘이 대조를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화영 출정 기록 쫙, 방용철 출정 기록 쫙, 김성태 출정 기록 쫙 놓고서는 겹치는 시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치사하게 몇 월 몇 시, 3시 이후, 5시 이후 이런 거 따질 게 아니고 출정 기록 전체를 딱 놓고 딱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땡이잖아. 그리고 쌍방울 무슨 직원한테 인터뷰 해가지고 한 적 연어회 사간 적 없다 이런 거 그런 말 할 게 아니고 핸드폰 까면 될 거 아니야. 핸드폰 통화 기록이 있는지 검찰청에서 통화 기록이 있는지 이런 걸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도 되게 황당한 짓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조선일보에서 쌍방울 직원이라면서 뭐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기 술파티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야말로 진짜 딱 걸린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 쌍방울 직원이 왜 검찰청을 드나들어야 돼요? 피자나 피고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라면 드나들 수가 있겠으나, 피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검찰청을 왜 드나듭니까? 검찰청을 드나든 쌍방울 직원이 있었다. 그래서 인터뷰까지 했다면 그 사람은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드나든 거죠. 그죠? 근데 피고인을 수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수발하기 위해서 검찰청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뭘 말합니까? 김성태한테 특혜가 베풀어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예 인터뷰하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 아니야? 쌍방울 직원이 왜 검찰청 드나들어야 돼? 쌍방울 드나들 이유가 없잖아요. 조사를 받는 게 아닐 거면. 그죠? 조사받는 게 아닌데 검찰청을 드나든다면 걔는 뭐 하는 애야? 김성태 수발하려고 드나드는 거잖아. 수발하는 게 뭐야? 밥 사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맞죠? 근데 쌍방울 직원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그 직원을 이제 까야겠네.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떠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뭐 설명하고 할 필요 없어. 그런 설명을 해봤자 자꾸 입만 꼬여. 말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할 것이 없이 김성태의 출정 기록, 그리고 방용철의 출정 기록, 이화영의 출정 기록을 딱 내놓고 겹치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만 딱 비교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 검찰청에서 외부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통화 기록, 검사가 통화했는지 통화 기록, 그거 쫙 뒤져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 통화 대상자 중에 쌍방울 직원이 있는지 그것만 뒤져보면 되겠네. 뭐 쓸데없이 자꾸 말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 과학수사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꿀리는 데가 있다는 거죠.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이 지금처럼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꿀리는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기록도 하루치 기록을 내놓는 게 아니라 기록 전체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요, 총 200여 회 소환이 돼가지고 그 중에 80여 차례 소환 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게 200회인데 그 중에 기록 80여 차례 정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0회는 뭔데? 조사도 아니고 뭐 왜 불렀는데? 일단 이거부터 이상하죠. 그런데 기록은 20차례 거밖에 안 남아있대. 10분의 1만 남아있는 겁니다. 200번 넘게 불러 제꼈는데 실제로 조사는 80번밖에 안 하고 나머지, 그리고 기록은 20번밖에 안 남아있으면 그 뭡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정확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안 하고서는 괜히 쓸데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날짜 콕 정해가지고 이 시간대를 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거는 장난인 거죠. 그리고 이화영이 6월 30일 이후 7월 초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6월 30일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6월 30일 날 기록을 들고 오는 거 하며 6월 30일 이후 7월 초 어느 하루라고 했는데 그걸 아마 7월 3일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 바꿨다고 또 시비 거는 거 하며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검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검찰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언론도 참 지저분하다 싶은 것이 너무 편파적인 것이, 자, 우리 유동규를 한번 봅시다. 유동규가요, 김용 부원장한테 돈 사다고 한 날. 그래서 왜 김용 부원장이 옆에 이렇게 끼고 갔다는 바로 그날. 이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유동규는요, 요렇게 한 날짜를 2월부터 4월 사이 어느 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그것이 3월에서 4월로 줄었다가 나중에 3월 말 4월 초가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언제가 됐다? 예, 5월 6일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간 게.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석 달의 날짜가 바뀌죠. 뿐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후 시점에 오후쯤에 돈을 줬다라고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 6시 반 이후가 됩니다. 돈을 준 시점이. 처음에 오후라더니 6시 반이 돼버려요. 이건 말 바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 바꾼 거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 능력 운운한 적 없어요. 신빙성 운운한 적 없어요. 오히려 법원에서도 신빙성 인정해서 받아준 거 아닙니까? 또 있죠.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그 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그 버스 정류장에 차를 대고 그 자리에서 김용한테 돈을 줬다. 왜 하필 버스 정류장 앞이냐? 거기 CCTV가 없어서. 근데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위에 CCTV, 주차 단속 CCTV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는데도 그 진술을 신빙성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날짜도 계속 바뀝니다. 그뿐인가요? 유동규의 진술 전체가 싹 다 바뀌지 않나요? 돈 준 적 없다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이재명한테 돈 준 적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내가 받은 게 다 이재명 거다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바뀌어도 검찰이 문제를 삼았나요? 안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6월 30일하고 7월 3일 요거 가지고 말 바꿨다고 신빙성 운운하는 거나 5시하고 4시 반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신빙성 운운하는 거, 이게 과연 검찰이 과연 가당키나 한 상황입니까? 그죠? 자, 검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검찰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하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검찰청 문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검사답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좀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